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박슝의 세상 답사기 이번 주 뉴스 브리핑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하슝님도 굉장히 잘 지내 보이시고요. 네, 정신없이 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경 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네, 안경 지금 또 써야겠구나.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 쓰면 글씨가 안 보이신다고. 굳이 강조하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약간 보기 못생겨 보이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쓰고 해야 되나요? 네. 알 없는 안경도 하나 준비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야, 우리 PD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안경 알 없는 걸로 한번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못생김은 좀 참고 이걸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재밌다. 네. 지난주에 네.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웬 네이버 카페 개설하셨죠? 아, 예. 개설은 예전에 해뒀던 건데, 네. 그 카페 회원이 한 명이었어요. 저 혼자 했었는데, 보니까 2007년도에 개설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건 아니었었고, 자료를 이렇게 모아두려고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블로그를 이제 하다 보니까 블로그 쪽으로 몰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블로그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올릴 기사들이라든지, 스크래펠 기사들이라든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블로그에는 많이 해봤자 2개, 3개잖아요. 너무 많이 올리시면 또 이 알람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카테고리를 나눠놔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실로 이용하는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가입 조건은 없고요. 그냥 가입 신청만 하시면은 아마 이제 그 지금 파트 카페 장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거기서 눌러주실 거예요 아마. 승인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이제 그냥 마음껏 자료 보시면 되고요. 나도 여기 올리고 싶다. 그 카테고리별로 올려주셔도 돼요. 어차피 전 뭐 이거 가지고 뭐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료실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좀 이 회원 수가 많아져서 좀 일반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을 때 저는 또 리서처기 때문에 설문조사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만 단위 그 정도 회원 수가 되면은 설문조사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회사에서도 더 리서치 그룹 부동산 조사 연구소에서도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일반인 설문조사, 중기업자 종류 설문조사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조금 회원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좀 객관적인 좀 시장 상황들을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카페도 그렇게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뭐 강의라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요. 부담 없이 오시면 되고 저는 뭐 가입 인사, 뭐 방문 인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다 카테고리만 있습니다. 예, 아무나 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올리고 싶으신데 뭐 이상한 광고라든지 네. 뭐 좀 이상한 내용 같은 경우는 바로 삭제하신다는 글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네. 저도 삭제할 거고 지금 이제 같이 해주신 분이 한 2분 계신데 그분들이 아마 다 알아서 삭제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바쁘니까 늘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이제 광고성 글들은 다 삭제할 거고요. 이제 이 글을 보고 일반인들 분들이 도움이 되시겠다 하시는 글들만 남겨놓을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좋은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가입자 수가 네, 한 3,500명 정도 됐고요. 아마 이 방송 나가게 되면은 한 몇천 명 더 늘겠죠? 그래서 저는 뭐 희망 사항은 한 10만 명 정도 되면은 설문조사를 해더라도 좀 이렇게 전국 베이스로 해갖고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표본오차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목적입니다. 네. 살짝 봤는데 정말 꿀 같은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빼꼼이라는 분께서 매주 올라오는, 그러니까 매일 올라오는 기사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시고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부동산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금융 쪽 데이터들도 지금 올려드리려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 방송에 출연하셨던 봄날의 곰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마 주식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국제 이런 금융권 같은 시황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실 거고요. 아마 팟캐스트 시작한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방이 있고요. 지역방은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제가 아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냥 시황 좀 뭐 거래 시황이라든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 지역방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일단 뭐 방을 전국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저 집 근처에 있는 집들만 했습니다.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구들 제가 자주 가는 중개업자분들한테 좀 부탁드렸었고요. 굉장히 유능한 대표님, 실장님들이셨고 아마 객관적인 지표 많이 올려주실 것 같고요. 지방에서는 일단은 제일 큰 지역이죠. 부산광역시 지금 방을 오픈해놨고 부산에 알고 계신 또 중개업자분 계셔가지고 좀 시향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 분위기 파악하시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뭐 물건을 팔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 가지고만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 빅데이터 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놀드 분육이라고 하는 이제 객원 연구원이시죠? 더리스 지국 KB 부동산 지수로 지도 그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매주 올려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다독다독 같이 진행하는 드리머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워낙 또 데이터 소싱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갖고 그분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편집하는 것들을 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데 그걸로 여러 가지 좀 데이터 나오는 거 있으면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재밌는 데이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무료고요. 여기서 뭐 저희가 뭐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라 제가 볼 데이터들을 같이 나눠서 보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카페를 블로그식으로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를 소홀히 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칼럼이라든지 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길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쌓아놓는 곳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할 수 있는 SNS는 모두 활용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재미있어요.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이게 제일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무료 사이트잖아요. 그게 난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과거 같으면은 저희 제 카페에 올라 있는 글들이 벌써 100개, 200개 정도 되는데 이거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데이터들이었고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강의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블로그든 카페든 뭐 많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더 오셔서 많은 정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요. 가입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네. 바로 뉴스 들어갈게요. 네. 매일경제기사고요. 네. 파주 운정 2,800가구 동시 분양. 세 단지가 동시 분양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일단 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동시 분양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같은 권역 내에 여러 개 단지가 그러니까 각자 분양을 하게 되면 서로 마케팅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장단점 논란, 공방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을 홍보하는데 이게 비용이 2중, 3중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파주 운정이라는 지역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 모델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좀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너지를 내고 싶은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종의 붐업 효과도 있는 것들이죠. 최근에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일산 구도심과 파주 운정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좀 분석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 파크 프로지오, 파주 운정 신도시 대박 노블레스, 파주 운정 신도시 중흥 S클래스 단지들인데요. 이게 각 단지를 보게 되면 710세대, 820세대, 그다음에 1200세대 크진 않는데 그걸 합치고 나니까는 2800세대, 거의 3000세대 가까인 단지들이 이제 분양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 효과가 있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세 개 단지에 이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저는 이것들의 분양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분양을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요 세 개 단지의 분양 결과를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양시 창릉지구 발표한 직후에 가장 좀 대규모로 분양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세 개 단지 주변에 GTX A 노선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호재잖아요. GTX역이 생긴다는 것들은. 그 호재하고 3기 신도시의 대응 지역이 생긴다는 것들하고 싸웠을 때 어떤 쪽이 더 큰 호재인지를 한번 평가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블로그나 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세 개 지역의 결과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재밌는 분양 지역들이 남아서 한번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요 기사를 아마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그 서울 신내역의 힐데스 하임 뭐 참조원이라는 단지를 이제 분양을 해요. 일반 분양으로 218세대인데 서울에서 정말 공공 택지가 거의 없는데 이 양원지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쪽 이제 그 중랑구 쪽이죠. 중랑구 노원구 그쪽인데 서울의 거의 끝지역이죠. 동부권에 거기에 이제 시 원블록에다가 분양을 하는 것들인데 이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지 조건이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이런 도심권이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서울 지역의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방에도 굉장히 좀 재밌게 볼만한 지역들이 많아요. 지금 부산의 부산 진구 점포동에 좀 분양하고 있는 이편해상 시민공원이라는 데인데, 이 시민공원이 예전에 이제 그 미군 부대, 하일리아 부대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부산 시민공원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좀 도시 정비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지상으로 보면은 혐오 시설이 제거되고 선호 시설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부산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좋다 보다 보니까 신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데 여기는 도심 내에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분양 결과를 보게 되면은 부산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심 내에 신규 아파트 수요는 있구나 아니구나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 이편해상 시민공원 부산 진구에 있는 것들도 결과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 4구역 재개발인데요. 지난주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인천 택지개발지구가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도심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남구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구 중에 하나인데 주안 4구역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건설하고 롯데건설 컨설 시험이고요. 단지수가 꽤 커요. 1856세대이기 때문에 이 결과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시 중구도 굉장히 두 도심이죠. 거기도 이쪽에 좀 도심 내에 중촌 푸르지오를 분양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존 도심 내의 재건축 재개발의 분양 결과, 그다음에 신규 호재가 있는 신규 택지개발 지구의 분양 결과 이런 것들도 부동산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 기사에 나온 단지들은요 꼭 결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개 지역 파주의 세개 지역 결과 세개 단지 결과 보는 거를 좀 눈여겨 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분양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 잘 되게 되면은 네. KTX 죄송합니다. GTX. GTX A 노선 호재가 꽤 크구나. 그래서 그래도 운정 신도시 내에서는 입지가 GTX A 노선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구나. 호재가 긍정적 영향을 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요가 많지는 않구나. 결국은 이게 일산 구도심이라든지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일단 요거는 결과 나오면요 제가 다시 한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시스 기사고요. 네. 5월 분양 평균 경쟁률 13.95대 1, 청약자 전월비 70% 상승. 광주, 세종, 대구 순 분양 경쟁 치열. 광주, 세종, 대구 지방도 분양이 잘 된다는 기사입니다. 네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기사인데요. 네. 지금 서울만 좋고 지방은 안 좋다라는 기사가 지금 거의 도배가 돼 있는데, 그렇죠. 꼼꼼히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라는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평균적으로 뚱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 안에 있는 숨은 지역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주 세부 입지별, 세부 상품별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고요. 이 기사에서 언급된 지역들이 있어요. 일단은 제일 경쟁률이 높았고 5월 달에 분양한 것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가 이 동탄인데, 화성 쪽에 동탄역 3점 그린코와 더 베스트입니다. 동탄 2기 신도시가 굉장히 커요. 11만 세대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단지들이 대부분 잘 됐는데 이 테두리 지역들, 여기서 특히 먼 지역들 같은 경우 분양이 안 됐어요. 동탄 2기 신도시도. 근데 여기 동탄역이잖아요. 동탄역이기 때문에 동탄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잘 된 거죠. 지금 화성이 아주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닌데도 89.29대 1이에요. 거의 100대에 가까운 청약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그러니까 동탄역이라고 하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세종 린스트라우스, 그다음에 세종 더휴 예미지, 세종 자이 이편세상 등의 세종시 단지들도 대부분 50대 1 이상의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대 1도 높은 건데 50대 1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종시에 아직도 분양 열기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세종시 이 정부 청사 공무원들이 아직도 특별공급을 안 받아가신 분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좀 투기적인데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세종시가 아직도 분명히 잠재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들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1, 2단지인데 굉장히 큰 단지예요. 여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했었는데 분양이 67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라는 지역의 도심. 제가 저희가 일요일날 방송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방 이야기 하는데 광주 광역시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지금 또 사열 아파트는 있다에서도 광주 편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광주가 5개 구가 있는데 가장 중심지는 서구랑 남구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구, 강남구가 원래 강남구였다가 서초구가 분리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남구, 서구는 같은 권역으로 봐야 되는데 광주에서 가장 좋은 입지거든요. 가장 좋은 입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수요가 많다는 것들이죠. 단지 수가 커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 의미린도 분양이 잘 됐고 수성 버머도 W라고 하는 브랜드도 분양이 잘 됐고 심지어는 요새 분양이 별로 잘 되지 않았던 전주 에코시티 대시장도 분양이 잘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대장 지역들 같은 경우, 즉 도심 지역에 공급하는 것들은 수요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 수서구,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 범어 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IS 동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행사 브랜드인데요. 부산에서 W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범어역 초역세권 수성 학군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분양이 됐었는데요. 이 범어역이 어디냐면요, 대구 수성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가 위브더 제니스인데, 예, 거기가 범어역입니다. 그 대각선 건너편에 그랜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일 좋은 호텔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때 한번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마 그 말씀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1층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서 있다가 저한테 선을 보라고 했던 거기가 대구에서 이렇게 명문가 집안끼리 선을 보기로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아무튼 거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선을 볼 뻔했다는 그런 네. 에피소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날은 안경 착용하셨나 봅니다. 네, 그랬네요. 아무튼 입지가 좋은 데들은 분양이 아직도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경향신문 기사고요. 예.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말 첫삽 국토부 최종 승인. 서울시는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2023년까지 개통한다는 목표로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저는 이 기사를 굉장히 자주 봐서 이미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시작은 안 되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 계획이 발표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별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은 이 광역 복합 환승센터 내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팩트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6개 층이고요. 2023년도에 개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한가요? 가능 안 하겠죠. 한 번도 제시가 더군다나 이건 뭐 노선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게 센터 만들면 중요한 게 아니라 철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GTX A는 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C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2025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들어오는 것들은 확정이 돼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온지를 보자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교통망이기 때문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기존에 다니고 있는 노선들이죠. 2호선, 9호선입니다. 지금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을
붙인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다가 만드는 것들인데 GTX A 노선, C 노선 두 개가 확정이 돼 있고요. 그럼 요거까지 해서 지금 4개 노선이죠.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들어옵니다. 경전 처리는 하지만 그럼 5개의 노선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서역까지 오는 SRT도 삼성역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6개의 노선. 그러니까 광역 철도 노선들만 이렇게 지금 6개가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교통이 편리해질 거고요.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버스랑 택시도 지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잠실역 가시면은 복합 환승 상태를 보실 수 있을 텐데 비를 안 맞고 버스랑 이런 것들을 환승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상주한 인구도 많고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상업시설도 잘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 근처에 주거 수요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은 여기 들어오는 노선들의 여기 생기는 지역들까지도 다 보셔야 돼요. 삼성역까지 삼성역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언급했던 6개 노선들의 여기 어디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삼성 봉은사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싸고 멀면 멀수록 싸지고 이런 것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 번 환승해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들까지. 그럼 심지어는 이 버스 있잖아요. 버스도 어디까지 가는 버스인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서울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삼성 봉은사역에서 가까울수록 비싸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결코 싼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요? 이런 질문들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지역들만 더 오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까지 다른 지역 다 올랐는데 안 오른 지역들은 향후에 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이상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의 가격이 중요한 것들이지 지금까지의 오른 가격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투기를 조장하는 저놈 때문에 가격이 올랐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는 지금 가치 있을 뿐이고요. 물론 이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미래의 호재가 실현됐을 때 가치는 더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이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싼 지역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지역이 탐이 나신다고 하면은 혹시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에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방향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이 비싸면은 말씀드린 이 6개 노선들의 역세권 지역들 있잖아요. 떨어진 지역들. 그 지역들을 공부하시는 게 맞지. 무조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문이에요, 우문.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이 강남 집값 잡는다고 하면서 강남에는 계속 호재가 있고 네. 강남 집값 잡는다면서 뭐 3기 신도시 같은 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주장하시는 거랑 계획이 실제로 있는 거랑은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라면서 쓸쓸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네. 그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 왜냐면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가 필요해서 30만 원을 공급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입지에 한 세대도 공급을 안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입지에 30만 세대를 공급해요. 그럼 결국은 못 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30만 호가 들어가는 지역에 교통 인프라, 생활 인프라를 빨리 넣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거시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수요가 좀 분산은 됩니다. 어차피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분산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 따로, 이런 또 일자리 호재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좀 연계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